그 이번 강의는 데이터 모델링의 그 데이터 모델링 중에서 물리 모델링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물리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토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은 그러니까 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토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고 뒤에 가서 우리 그 연습 문제, 실습 문제하고 지난번에 앞에 부분에서 그 474쪽이죠. 474쪽에서 해당되는 실습 예제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끝낼까 합니다. 물리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설계가 완료되면 여기도 얘기했지만 전에도 얘기했어요. 데이터베이스 객체로 생성하고 개발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모델러를 비롯해서 그때 스테이크홀더들, 이해관계자들하고 모여서 물리 모델이 제대로 됐는지 리뷰하고 품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요합니다. 이게 그때 제가 이걸 설명해서 뭐라 했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니네도 여기에 참여했어라는 책임감도 주어지는 거고요. 그 사람들한테 대한 최종적인 어프로벌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뭐가 냐면 데이터 모델 검토는 개념 데이터 모델링, 논리 데이터 모델링, 물리 데이터 모델링이 각 단계별로 검토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던 얘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해관계자의 동의하는 걸로 이제 검토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자세한 내용들은 과목 1, 그러니까 EA, Enterprise Architecture 이해에서 대부분 설명한 데이터 아키텍처 정책 수립 시에 DA 원칙 표준에 포함되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다. 이것들은 뭐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토에서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개의 기준 항목도 똑같습니다. 정확성, 완전성, 그 다음에 준거성, 법을 얼마나 잘 지켰냐.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제 들 거 없으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설명하고 그랬었거든요. 최신성, 그 다음에 일관성, 활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정확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표기를 제대로 했는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 검토 관점 사례가 조금 내용이 한두 자 글자 바뀐 건 있을지 모르지만 앞에 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토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하는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토 체크리스트를 썼으면 좋겠다는데 체크리스트라는 게 이러이러한 거 했어? 안 했어? 이거 확인하는 게 체크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물리 데이터 모델의 품질 검토는 기준에 따라 물리 데이터 모델에 정의된 테이블, 컬럼, 키, 구성, 무결성, 인테그리티, 제약 조건 등 물리 데이터 모델의 주요 구성 요소와 물리 데이터 모델 전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설명하냐면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받아들일 내용은 아니고 설마 이런 걸 시험에 내오진 않겠죠. 물리 데이터 체크리스트에서 테이블을 검토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테이블명 이런 식의 문제가 안 나온다. 그런 식의 문제는 나오면 안 되고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문제를 이번에 제가 앞에 단원 2개, 3개 이렇게 해가면서 문제를 보니까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점수를 줄 때 오늘 이번 시험은 점수를 안 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지 이것도 있지만 이번 시험은 점수를 줘야지 하고서 만드는 시험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내는 과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는 잘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꼭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오케이, anyway. 자, 테이블에 관련돼서는 여기 항목 보세요. 이거 개체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개체하고. 개체명, 엔티티명하고 테이블명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 테이블 설명, 정의, 통합 수준, 어설리티, 권한에 대한 거, 발생 건수, 법규 준수, 요구사항 추적, 트레이서빌리티에서 이거 그때 설명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에 내용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칼럼에 대해서는 칼럼명은 그건 뭐랑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냐면 어트리뷰트 있잖아요. 속성.
속성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속성명, 칼럼명은 명명 규칙을 준수하였는가? 이거 속성명을 가보세요. 속성명칭은 제대로 부여했는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칼럼 정의, 칼럼 설명,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면 유니크 키가 아닌 alternative 키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했죠. 법규에 관련된 거 도메인이라는 건 원래 표준 도메인을 정의해서 적용하는 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는 로지컬 모델에서도 나오잖아요. 사실은 로지컬 모델에서는 이런 도메인을 정의한다라 그러지 물리 모델이라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픽싱입니다. 확정이에요. 확정. 요거대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이거대로 누구한테? 프로그래머들, 우리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한테 전달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칼럼에서는 중요하게 그러니까 고려돼야 된다는 얘기죠. 추가 칼럼의 정의, 이거는 저번에는 없었죠. 왜 그랬냐면, 그랬잖아요. 제가 이 앞에 물리 모델링 설명하면서, 논리 모델로 바꾸다 보면 추출 속성이나 이런 게 또 도출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논리 모델에서 추가되는 칼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랬어? 추가 칼럼이 발생하면, 이거 논리 모델은 이렇게 됐는데, 물리 모델에서 추가됐어.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아직 데이터베이스 만든 거 아니니까 앞에 논리 모델에도 그냥 반영해 버릴 수 있는 건 반영해 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데이터 모델로서 그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또 추가 칼럼 수준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의 매핑이 수행되었는가? 오너십은 이 소유 권한이죠. 권한에 대한 것은 제대로 되었는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포리키는 여기서 이제 물리 모델에서는 포리키는 딱 하나예요. reference integrity, 참조 무결성을 제대로 지켰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건 그 뒤에 한 개 나오나? 한두 개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게 요 추적 가능성하고 FK의 일관성, 똑같은 네이밍 규칙을 썼다든가 이런 것들 정도가 나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델 전반에 대해서, 무슨 모델 전반에 대해서, 이런 게 싫다. 이거 논리 모델이 아니잖아. 이건 뭐예요? 물리 모델 전반에 대해서, 논리 모델 전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 이 모델 전반에 하면 개념 모델, 논리 모델, 물리 모델 다 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정교화, 정교화를 여태까지 했는데 우리 이번에 물리 데이터 모델에서 반영한 반정교화, 역정교화, 또 디노멀라이제이션, 비정교화 똑같은 얘기를 하랬어요. 이게 제대로 됐고 진짜 그게 필요로 해서 반영했는지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인덱스 정의, 스토레이지 정의, 어디에 얼만큼 해야 되는지. 이거 스토레이지 정의는 계속 했잖아요. 디스크.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프로세스가 4개가,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처리 능력이 100이 필요하다면 이 25짜리 4개가 필요한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100이 필요하다면, 100, 그러니까 숫자는 그냥 내가 임의로 말하는 거야. 100개 기가가 필요하다면, 25기가짜리 4개 사는 것보다는 얘 프로세스처럼 이거보다는 100기가짜리 하나 사는 게 유리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얘는 프로세스가 디스크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테라짜리 디스크가 필요하다면 100테라짜리 디스크 하나 퍽 사가지고 파티션 해갖고 나눠서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건지, 25테라짜리 4개 사갖고 디스크 분할을 제대로 사용하는 게 좋은 거니, 디스크는 여러 개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 개 산다 그랬고 10기가짜리를 갈기갈기 찢어서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나누기에 편리한 정도, 4개 내지 요 정도, 4개 내지 6개, 요 정도의 디스크들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면 인사DB는 디스크 2개면 충분한데 회계DB는 4개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DB 카페.com 다음.net DB에 가서 제 자료를 찾아보세요. 디스크 스페이스 할당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회사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 실제로 프로젝트 했던 사례들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 번씩 보세요. 물론 여기가 교육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는 데는 아무 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 뒤에 있는 요약 부분하고 이 연습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시나리오를 가지고선 시나리오를 가지고 ERD를 이런 방법으로 도출해 가라, 이거 하나 정도 더 뒤에 어태치해서 설명드리고 이 데이터 모델링 부분을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다만 하나 더 부탁한다면 제가 말했던 cafe.daum.net/large uppercase db에 가서 자료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좋은 데이터 모델러가 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요약입니다. 장요약은 뭐 몇 챕터마다 나오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부분은 안 읽고 제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리데이터 모델링이란 무엇이냐? 물리데이터 모델링은 논리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생성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논리데이터 모델을 일정한 기준과 규칙에 따라 변환하는 작업이 물리데이터 모델링이다. 물리데이터 모델링은 DBMS의 특성, 기능, 성능 등을 고려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조사서 분석이라든가 모델 변환, 디노멀라이제이션, 품질 검토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따라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연습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잘 읽어야 돼요. 내가 다음 중 논리 데이터 모델을 근간으로 구현될 시스템의 물리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실제 시스템에 구축될 오브젝트 모델링하는 단계인 물리 데이터 모델에 대한 정의로 가장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부적절한 것도 아니고 가장 부적절한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어려워요. 참나. 자, 1번 논리 데이터 모델의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함으로써 생성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인 스키마를 말한다. 맞는 얘기죠. 그쵸? 스키마 3단계에 설명했고. 논리 데이터 모델의 엔티티는 하나의 테이블로 확정된다. 이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왜 그랬냐면 엔티티 하나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의 엔티티는 물리적 모델에 와서 한 개로 합해질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냄새가 좀 나고요. 하나의 논리 데이터 모델은 여러 개의 설계될 수 있다. 이 얘기는 했었고, 논리 데이터 모델의 일부 속성만으로 물리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 테이블로 설계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렇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네요. 자, 다음 중 2번 문제. 다음 중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그렇다는 얘기지. 다음 중 논리 데이터 모델의 관계 변환에 대한 설명으로서 또 가장 부적절한 거예요. 그냥 부적절한 것도 아니고 가장 부적절한 거예요. 먼저 1번 1대 다, 1대 many, 1대 m 관계는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가장 흔한 관계의 형태이고, 맞죠? 가장 흔하다 그랬잖아요. 물리 데이터 모델에서 m쪽 관계의 형태에 따라 해당 칼럼의 선택사항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이쪽에 m쪽에 포린키가 간다. 이런 말까지 했었죠. 1대1 관계는 어쩌다 생기는 관계인데 이게 퍼포먼스 때문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생긴 개체는 외래키는 유니크 컨스트란트를 정의할 수 있다. 당연히 정의할 수 있죠. 선분 이력에 관리하는 선분 이력 관리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선으로다 이렇게 해서 이력 관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요 끝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고 이제 예를 들었던 해서 상위 엔티티와의 관계에서 상위 엔티티의 식별자 관계를 하위 엔티티에 상속받지 않아도 상위는 상속 안 받아도 돼요. 데이터적 연결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식별자 상속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요거 때문에 그래. 가장이라는 거. 4번 문제 읽어볼게요. 1대1 관계는 양쪽 집합의 선택사항에 따라서 외래키의 생성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어느 쪽을 맨더토리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즉 옵셔널 관계를 가진 쪽 집합에서 외래키를 생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옵셔널 관계를 가진 쪽 집합에 외래키를 생성하는 게 맞다는 건지,
이게 이건 것 같아. 이걸 거꾸로 설명한 것 같은데, 옵셔널 관계를 가진 쪽 집합에서 외래키를 생성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이쪽에서 외래키를 줘야 된다 이런 뜻을 한다면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고 3번은 뭐 틀린 데가 뭐 발견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가 틀린 것 같습니다. 옵셔널 관계를 가진 쪽 집합에서 여기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4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게 틀렸어요. 다음 3번 문제.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exclusive relation, 배타적 관계를 물리 데이터 모델에서 변환하는 방법으로 크게 외래키 분리 방법과 외래키 결합 방법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외래키 분리 방법이라고 해서 일반화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 설명했잖아요. 다음 중 두 방법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 기관의 문제는 아마 부정적인 문제가 많은가 봐요. 가장 부적절한 것은 자 1번 외래키 분리 방법에서 가장 큰 단점은 가장 큰 외래키 분리 방법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추가할 때 구조가 변경된 당연히 이거 단점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앞에 외래키는 분리 방법에서 논리 데이터 모델의 베타적 관계, 베타 관계, 익스클루지브 관계를 비즈니스 구축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별도의 제약 조건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만들면 뭐라 그랬어? 그냥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지 말고 스터어드 어프로치나 트리거로 반드시 반영해서 틀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까지 했었어요. 그쵸? 외래키 결합은 베타적 관계에 참여하는 관계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칼럼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필요하다. 외래키 결합 방법에서 외래키 컨스트레인트, 포렌키 컨스트레인트를 통해서 참조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할 수도 있다. 그렇지. 외래키 제약 조건은 뭐예요? 입력, 수정, 삭제 규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insert, restrict, delete, update, cascade 이렇게 해가지고 외래키 결합 방법으로다가 참조 무결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저 같으면 답이 없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는 골라야 되잖아. 이게 지금 4번 하겠습니다. 4번. 왜 그러냐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참 어렵네요. 반정규화의 한 방법으로 테이블이나 칼럼에 대한 중복을 수행하고자 할 때 다음 중 고려 및 권고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부적절한 것을 한번 볼게요. 넓은 범위에 자주 처리됨으로써 수행 속도가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집계 테이블 맞습니다. 이거는 해라 그랬죠. 썸마리 테이블 이런 거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여기 보세요. 이거 부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라는 얘기는 2개 이상이 되는 거죠. 자주 사용되는 액세스 조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 뭐 이런 거 있죠. 조건이 다른 테이블에 분산되어 있어 상세한 조건 부여에도 불구하고 액세스 범위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행 테이블에 추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네요. 이거 맞네요. 이런 거 진행 테이블 만들어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를 썸마리 해놨다가 아니면 이거를 뭐 그 저장해놨다가 불러서 쓰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도 글쎄 빈번하게 조연을 일으키는 칼럼에 대해서 중복 칼럼의 생성을 고려한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름 설명했잖아. 이름 설명하면서 이름을 나 같으면 중복을 허용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있었고 계산된 값에 여기 한번 볼게요. 4번이 또 있으니까 계산된 값은 속성 정의에서 위배되고 함수적 종속이 존재하므로 그러니까 functional dependency 이 책에서는 functional dependency라는 말을 설명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함수적 종속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정교하면서 계산된 값의 속성 정의에서 위배되고 함수적 functional dependency이 존재하므로 정규화형이 아니다. 계산된 값은 하지만 계산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빈번하다면 계산값을 중복시키려는 게 저장시킨다는 거죠. 가져갈 수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썸말이 그럼 몇 개, 2개 이상을 골라야 되는데 뭐가 틀렸다는 거야? 이거는 맞아. 이건 100% 맞고. 다시 1번도 당연히 맞고. 그럼 2번 아니면 3번일 것 같은데. 근데 3번도 맞는데 저것도 맞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4번 문제 답을 보고 오겠습니다. 뭐야 이게? 데이터 모델링. 이 참나. 미안합니다. 아니 진짜로 몰라서 그래. 내가 이거를 물리 데이터 모델링 690페이지에 있네요. 몇 번이지? 4번. 4번. 2번은 틀렸대요. 자주 사용되는 액세스 조건이 다른 테이블에 분산되어 있어. 조건이 다른데, 액세스 범위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조건들을 하나의 조건 칼럼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9분이 1일 때는 어디로 가고 9분이 2일 때는 어디로 가고, 그래서 중복 칼럼, 즉 추출 속성 하나의 테이블에 모으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건의 변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틀렸답니다. 그러면 3번은 뭐야? 3번은 맞았대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또 이게 모두 고르시오가 이거 속이는 거야 사람들? 이따 이제 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뭐 사람을 틀리게 만드는 거야 이거. 그래갖고 우리가 만일에 모두 고르시오 그래갖고 2번 3번 골랐으면 너 이 문제 틀렸어 그러고 찍어버릴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는 아니죠. 이건 내가 모르겠어요. 나 안 볼래. 그만 볼래. 어쨌든 이건 답은 2번이래요. 2번. 근데 지금 보면 나는 왜 이 문제가 어렵냐면 모두 고르시오 때문에 내가 지금 이까지 문제 하나 갖고 5분째 헤매고 있는데 아유 짜증나네요. 네, 오케이 갑시다.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비정규화, 반정규화의 방법으로 테이블이나 칼럼에 대한 중복을 고려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 모두 고르래네. 자, 미리 컨닝하고 볼 수도 없고 참. 다량의 범위를 자주 처리함으로써 이거 똑같은 얘기죠. 아까 맞는 거라 그랬어요. 자주 사용되는 중복 테이블의 유형으로 전체 통계 테이블에 진행 테이블이 있다. 그것도 맞고. 클러스터링. 그럼 1, 2번이 맞으면 3, 4번이 틀렸네. 2개 이상이니까 모두 고르니까. 클러스터링, 결합, 인덱스, 고수전 SQL 등을 적절히 사용하면 직계 테이블 없이도 맞잖아. 없이도 할 수 있어. 왜? 어그리게이터 펑션을 이용하면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수행 속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계 테이블 고려 시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된다. 맞아. 그것도 맞는데. 4번 M 대 N 관계가 포함된 처리의 과정에서 추적 관리하므로 모든 경우에는 다중 테이블 클러스터링이나 조인 SQL의 정확한 구사 등을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그건 아니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진행 테이블이 반드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4번은 당연히 틀렸고 4번은 당연히 틀렸는데 하나를 또 골라야 되는데 하나 이상을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이런 문제만 나오면 헤매네. 잠깐만요. 지금 답지 5번 문제를 봤어요. 5번 문제도 답이 4라고만 돼 있어요. 우리 이거 틀렸다고 그랬잖아. 이거 다 맞는데요. 다 맞는 얘기라 그랬잖아, 내가.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내신 분이나 이 기관에 대해서 지금 조금 짜증이 날라는 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문제를 내냐 이거지.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선 왜 나를, 그러니까 이 혼동에 빠지게 해가지고선 어렵게 만드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제를 이런 유형으로 내니까 여러분들은 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부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써야지. 모두 고르시오 이따 짓 해놓고선 거기서 그냥 진짜 짜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오케이, anyway. 자, 다음 중 논리 데이터 모델을 물리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서브 타입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서브 타입이에요. 슈퍼 타입이 아니라 슈퍼 타입을 기준으로 하나의 테이블로 변환한다. 당연하죠. 서브 타입을 기준으로 여러 개 테이블로 만든다. 그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구분에 따라 몇 개로 만들 수도 있고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각각의 테이블로 변환한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 서브 타입을 기준으로 하나의 테이블로 변환한다. 서브 타입을 기준으로 반드시는 아니죠.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슈퍼 타입은 그렇다 해도 서브 타입은 아니니까 4번이 틀렸네요. 이것도. 다음 중 전체 집합에서 임의의 집합을 추출 가공하는 그 경우에 빈번하고 복잡한 처리를 하나의 쿼리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유리한 서브 타입 반환은 슈퍼 타입을 기준으로 하나의 테이블로 변환한다.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 답이에요. 읽을 필요도 없어 나머지는. 왜? 슈퍼 타입을 기준으로 하나의 테이블로 하고 서브 타입은 여러 개로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읽어볼게요. 그래도 서브 타입을 기준으로 여러 개 테이블로 변환한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서브 타입을 내가 분리를 해서 여러 개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리하다 그랬지. 서브 타입과 서브 타입 각각을 테이블로 변환한다. 이것도 좋은데. 다음 중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이라는 게 엔티티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테이블. 추출 가공하는 경우에 여길 잘 봐야 되네. 요거 추출 가공. 어디서 데이터를 두 개를 곱해서 하나로 만드는가 요런 거 할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빈번하고 복잡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1번이에요. 맞아요. 슈퍼 타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다 만드는 게 좋지 서브 타입에다 하나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슈퍼 타입 하나에 서브 타입이 3개, 4개 나올 거 아니에요? 각각의 테이블로 만드는 건 유리해요.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결과인 추출 가공은 한 개로 만드는 게 유리하다. 이게 답이죠. 오케이. 맞습니다. 맞아요. 1번. 슈퍼 타입을 기준으로. 자, 다음 중 물리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데이터 표준입니다. 테이블, 컬럼, 뷰, 데이터 타입. 참, 내가 데이터 모델링을 좀 안다고 그랬는데 이 책을 보면서부터는 좀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왜 이렇게 어느 분이 썼는지 남의 책을 베껴서 썼으면 제대로나 베끼든지. 자, 9번. 지금 문제가 8번이지. 테이블, 뷰, 칼럼 등은 데이터 표준 적용 대상이다. 데이터 타입이 틀렸답니다. 4번이 아니래요. 데이터 타입은 표준 대상이 아니래요. 근데 제가 거짓말을 했네요.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죠? 데이터 타입도 만들어서 표준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켈렉타 10바이트를 쓴다면 이거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V10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놓고 V20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그럼 이게 20바이트라는 거 바켈렉타 V100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설계자가 매일 이거 하나 할 때마다 데이터 타입 찍고 10바이트 고쳐 쓰고 이게 아니라 V10, V20, V100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데이터 타입으로도 쓸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대부분의 DB에서 이런 크리에이트 이 데이터 타입을 해가지고선 규칙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건 아주 스페셜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안 되는 DBMS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데이터 타입이 답이랍니다. 다음 중 비정규화의 방법으로 테이블을 수직분할하고 수평분할이 있다 그랬죠. 어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해놓고 했어요. 조의 갱신 처리의 칼럼들을 분리해서 레코드 잠금 현상을 최소화한다. 이게 최고의 장점이라 그랬죠. 수직분할에. 특히 자주 줘야 되는 칼럼들을 분해해서 IO 성능을 향상한다. 맞아요. 그리고 자주 줘야 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입력 수정 삭제가 자주 발생하는 칼럼들을 찢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특정 칼럼 크기가 아주 큰 경우에는
수직 분할은 조인 처리를 감소한다. 아이, 그거는 아니죠. 조인은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특정 칼럼에 보안을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 필드 같은 거를 아무나 보면 안 되니까 하나 잘라가지고서 뭐 해서 수직 분할해갖고, 뭐 예를 들면 경매가 사람만, 구매가 사람만 봐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음. 끝으로 반정규화, 비정규화 일환으로 중복 칼럼을 생성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여러 개의 로우로 구성되는 값을 하나의 로우의 칼럼에 나열하여 관리 맞고, 그 다음에 부모 테이블에 직계 칼럼을 추가한다. 맞죠? 수량 단가 곱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의 합계 금액을 최상위 부모 테이블에다가 합계 금액을 넣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접근 경로의 단축을 위해서 부모 테이블에 칼럼을 자식 테이블에 복사해놓는 경우도 있다. 그렇잖아요. 이름 같은 거 찾을 때마다 이름을 읽어야 하는데 자식 테이블만 읽어서도 그 해결이 될 수만 있다라면 이름은 그냥 중복을 시키는 게 자식 테이블에 중복시키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검색 조건, retrieval condition, 검색 조건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칼럼은 모아서 인덱스로 생성한다. 제가 말할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설명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retrieval condition에 대한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쵸? 자주 사용되는 칼럼을 모아서 인덱스로 생성해도 좋은데 그렇게 안 해도 괜찮거든요. 4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앞에 부분에서 하나 뒤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넘어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74페이지의 실습 예제입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알지만 지금 여기에는 이제 결과만 갖다 놨는데, 다음 지문을 보고 커뮤니티, 제시된 커뮤니티의 관리 모델에 적합한 것을 변환하시고 그랬고, 사례를 만들어 놨어요. 관리하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나 검색이 빈번한 경우, 그 다음에 커뮤니티 대표자는 누구일 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칼럼 명칭은 단어와 단어로 여긴 아니지 참. 거기 써 있어요. 언더스코어라고도 부르고, 미국에서는 언더스코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더바라고 부르더라고. 이걸 언더스코어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CMNT라는 이름을 쓰고, 넘버는 NO라고 쓰고, 대표자는 아이디어 뭐 이렇게 해서 아마 표준 용어랍시고 이렇게 만들어 줬나봐요, 이 사람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요거를 그려줬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474쪽에 가보면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그려놓고선 뭐라 그랬냐면 그 위에 시나리오로 만든 ERD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하는 거, 이거를 물리 모델로 변환해라 그랬어요. 이거를 물리 모델로 변환하라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서 물리 모델로 변환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를 설명할게요. 여기서 보면 얘네들이 꼭 이렇게 해라는 건 아니에요. 물리모델 이거로 다 있잖아요. 이거 각각의 엔티티 하나씩으로 다 바꿔도 물리모델 됩니다. 다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논리 모델을 물리모델로 만들다 보면 변형이 생길 수도 있다. 두 개가 하나로 합해질 수도 있고 하나가 두 개로 찢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분이 만든 이 책 쓴 사람, 이 사람이 만든 거는 논리 데이터 모델 IPV법이잖아. 이게 물리 모델 IPV법이잖아. 요거 보세요. 여기만 봐도 엔티티만 봐도 2, 6, 8개고 요거 5개로 정리되는데 이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라는 거지. 그럼 뭘 이해해야 될까? 근데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가 무슨 기준으로 합해졌는지가 이 이름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알지. 나는 전문가니까 알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보고선 어떻게 이해하려는 건지 나는 진짜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이 대한민국의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 최고의 이 전문기관인 데이터베이스 산업진흥원에서 나온 이 데이터 모델링 교재, 물리 모델링 교재에 이 부분을
틀렸다 맞았다를 뭐 제가 그 평가할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지만 여태까지 30년 넘게 데이터 모델링 해왔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틀렸다. 이건 모르겠어요. 뭐 너 바커법인지 뭐 이거는 그대로 두고 정보공학 방법으로 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커뮤니티 대표자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FQ에다 foreign key 여기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릴레이션이 와가지고 foreign key로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CMNT 언더바 LDR 언더바 NO예요. 이것도 규칙을 잘 지켰어. 왜 잘 지켰냐면 어디로 갔어? 그 원래 474쪽에서 보면 커뮤니티는 CMNT라고 해놓고 대표자는 뭐라고 했었냐면 LDR로 해놓고 번호는 NO로 했으니까 이름은 제대로 바꿨어 이게. 그런데 foreign key로 오려고 하면 뭐가 왔어야 되겠어요? 나한테 슈퍼 타입이 있어야 되죠. 여기 슈퍼 타입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맨드테로인데 자기가 슈퍼 타입인데 여기서 foreign key를 어떻게 받았냐고. 최소한 오리발이 하나 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오리발이 오나 볼게요. 이게 뭐야? MGR NO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PRSN이거든요. PRSN이에요. 이쪽에서 왔어요. 그럼 PRSN이 0대 0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온 요거는 여기서 들어왔다라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MGR NO고 이것도 MGR NO잖아요. 왜? 회원 번호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여태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다면 이 안에 회원 이름이라든가 회원 구분이라든가 있다면 저 보세요. 내가 그날 이게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거 논쟁거리가 되고 싸움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MGR NO라는 건 있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여기에 회원이 있고 MGR GB가 구분 아니에요? 여기 볼게요. 이름 볼게요. 구분 GB로 쓰겠잖아. MGR GB로 썼다는 얘기는 GB가 1일 때는 1, 2가고 GB가 2일 때는 1, 2가겠다는 일반화 관계를 쓰기 위해서 이따위 짓을 하는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이거는 낼름 물리 모델에서는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리고 탁 버려버리고 여기 있던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마치 답인 양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부분은 런닝 모델하고 똑같이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 이름들과 릴레이션들이 정확하게 갔는지를 가는 게 좋겠다. 그럼 여기서 MGR로 가서 여기다 foreign key를 줘야 되고 이런 관계를 갖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례에서 확인해야 될 건 뭐라는 거야? 이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요렇게 로지컬 모델 돼 있던 내용들을 물리 모델로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꿀 때는 474쪽에 나와져 있는 표준 명칭을 써가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표준 데이터 타입까지 있다면 여기다 데이터 타입까지 디스플레이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물리 모델링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많은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해낼 수 있는데 진짜 이 데이터 모델링 초보자들은 이걸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맘먹지 말고 한번 시험 봐보고 얘네들이 이따위로 시험을 내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거 그러니까 스타일로다가 공부를 한 번 더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자격 시험에서 데이터 모델링 때문에 떨어졌다 소리는 안 들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